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시장의 원칙.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곳에 적용될 것 같지만 상품 종류에 따라 공급과 수요에 유독 비탄력적이거나 정부 주도하에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버릴 정도로 남아돈다는데 정작 사 먹으려면 여전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음식 탑 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광어. 우리나라에서 생선 횟감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생선, 광어. 횟감의 맛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시중에서 10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생선을 제칠 만큼 맛은 고급 어종을 능가하지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우수한 가성비로 국민 횟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광어 산지 가격 폭락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시장과 횟집에서의 판매 가격만큼은 요지부동이라 소비자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고려하면 문제는 공급량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공급량이 증가한 점과 양식업 기술이 눈에 띄게 발달한 덕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식 광어는 산지 가격이 무려 30% 가까이 대폭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국내 양식 광어의 약 60%를 생산하는 제주도에서는 넘쳐나는 광어를 감당하기 힘들어 200톤을 사들여 폐기 처분해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까지 내놓았다고 하죠. 이 정도로 생산 공급량이 증가하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광어 가격은 1kg 2만원에서 25,000원 선으로 올 3월 국내 생선의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던 생선의 가격 하락 뉴스가 보도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화로회 특유의 복잡한 유통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자리한 광어 양식장 537곳 가운데 67.8%가 제주도에 밀집한 상황에서 하루 100톤씩 화로 수조차와 배를 이용해 내륙으로 유통하는 과정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물차에 화로로 운반되다 보니 유통 비용이 상승해 공급 가격이 내려가도 유통업자와 도매상이 마진을 매기면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수산물 업체 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호문입니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인해 산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소비자 가격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에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립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위, 우유. 외식비, 교통비는 유독 낮아도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가격만큼은 세계의 주요 나라 중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여할 만큼 비싼 제품을 꼽으라면 단연 우유가 아닐까요? 유럽 국가에서 판매되는 우유 소비자 가격은 1리터당 약 1달러, 우리 돈 약 1,180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리터당 2,500대 선을 꾸준히 유지하며 물가 높기로 유명한 유럽보다 약 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5년 35.1kg에서 2017년 33.1kg으로 줄었고, 이에 9만 톤가량의 원유가 재고로 쌓여있을 만큼 수요량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이지만 우유 가격만큼은 요지부동인데요. 오히려 매년 유업계 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미세하게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우유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시장의 수급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자동적으로 오르는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 2013년 정부에서 원유 가격 산정을 두고 우유 업체와 낙농가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유 가격 연동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 원동제란 우유 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 상황이 아닌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지표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낙농가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수요가 줄어도 생산비가 늘면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량이 줄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등 다른 문제를 양산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유 가격 인상은 빵, 과자, 커피, 분유 등 2차 가공식품 가격에도 반영돼 줄줄이 도미노 인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은 원유 가격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의 입장차가 커 관련 제도 개선이나 폐지 등의 결론을 쉽게 내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되네요. 1위, 쌀.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이자 모든 식문화가 집중된 식재료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생필품 쌀 역시 버릴 정도로 남아도는데 가격은 여전히 비싸 가계 부담을 가중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쌀 소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쌀 생산량 감속 속도는 그보다 현저히 느려 만성적인 쌀 과잉 공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연평균 2.3% 감소했습니다. 1989년엔 국민 1명당 연간 121.4kg의 쌀을 소비했지만 2018년에는 61kg을 소비했으니 거의 절반가량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감소율은 2.6%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주변국, 일본, 대만보다 감소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과거 사람이 직접 하던 쌀 농사가 대부분 기계로 대체되면서 쌀의 생산성은 급격히 높아져 농민들은 너도나도 쌀을 수확하고 소비자들은 쌀을 외면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죠. 결국 남아도는 쌀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 톤으로 이 과정에서 무려 1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쌀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에는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 비용에 2,236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에도 9월 기준 묵은 쌀 재고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3,01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쌀의 공급량 폭등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쌀의 판매 가격은 도리어 오르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해 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막고자 정부가 취하는 조치 때문인데요.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늘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적정량을 사들여 시장 물량을 감소,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0kg 기준 13만 원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을 부양하고자 그해 9월 2010년 이후 최대치인 37만 톤을 사들이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평균 물가와 비교해 쌀 가격이 무려 15배나 뛰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는데요. 농가를 보호하고자 강구한 방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쌀값 부담을 가중시켜 평균 구매량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쌀값 인상은 외식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도시락, 김밥 등의 외식 품목이 타 품목 대비 가파른 인상률을 보이는 데 일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으로 농가 소득은 5년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났다지만 일반 가계 부담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반갑고 상승하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지만 무조건적인 가격 하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디플레이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고질적인 유통 구조나 시장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지원을 위한 반쪽짜리 제도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